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면으로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 삼양식품이 그걸 해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전망이 참 밝은데요. 이러한 삼양식품의 질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미국에서 한 소녀가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 받고서 눈물을 펑펑 쏟는 영상이 기억에 그 남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나왔었죠. 네, 유명한 해외에서 영상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사실 뭐 이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는 제가 한 2년쯤 전에 그때 한번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삼양라면이 사실은 우리 집에서는 그 삼양라면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뭐 다른 집에서는 뭐 오뚜기 진라면, 뭐 신라면 먹을 때도 근데 삼양라면이 맛있어요. 맛있고 네. 끓여서 먹어도 맛있지만 사실은 생라면으로 먹어도 맛있는 라면인데 쓸데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이 삼양라면이 한 2년 만에 완전히 회사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봤던 그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양식품 리포트도 좀 보고 워낙 불닭면에 인기가 많으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글들을 보면서 야, 이거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나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이거 삼양식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마침 오늘 또 주가가 15%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예상치 못하게 오늘 주가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타이밍 좋게 지금 영상을 제작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81만 9천 원이었거든요. 네, 15%? 뭐 16%? 16% 네, 그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삼양식품이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까지 다 나왔는데 지난해 연간으로 뭐 역대 최대 매출에 최대 이익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트렌드를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 올해 1월달에 불닭이 구글 트렌드의 최근 그 5년 내에 그 최고치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불닭을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숫자가 1월달에 5년 내 최고치가 나왔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불닭면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에 실적 포함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제일 최근 리포트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거는 뭐냐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를 했다는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벌 라면 판매 상위 4개 상장 기업의 25년도 PR의 30%를 할증한 22.0배를 타겟 멀티플로 적용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할증이라는 단어를 참 낯설게 느껴지죠, 이 단어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주영 기자도 뭐 이렇게 정보사 리포트 많이 보시겠지만 대부분은 글로벌 동종업계 멀티플 뭐 20 대비해서 뭐 30% 할인 적용하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동종업계 그 피어 기업 대비해서 걔네들 멀티플 대비해서 20% 할인한다, 30% 할인한다. 그렇게 해서 타겟 멀티플을 정해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은 글로벌 동종업계 4개 기업 대비해서 30%를 할증한 22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표현을 보고 제가 반갑든지 이 리포트를 보고 거의 울 뻔했습니다. 야, 이 할증이라는 단어. 국뽕을 맞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20%, 30%, 50% 할증 적용하여
타겟 멀티플을 정했다 이런 네. 표현을 듣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할인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한투증권의 리포트인데 이 한투증권의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라면 3사의 12개월 포워드 PER 평균 15.8배 대비 26% 오. 높은 배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할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삼양식품은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해서 적어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할증을 받고 있구나. 네. 굉장히 반가운 케이팝 표현이고요. 못지않은 그렇죠. 역할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라면 업체 밸류에이션 비교를 보시면 23년도까지만 해도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도까지만 해도 글로벌 3사의 PR 평균이 16.9일 때 삼양식품은 12.8밖에 안 됐어요. 네. 한참 낮았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글로벌 피어 기업들이 17.6일 때 삼양은 21.5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의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상 PR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다른 회사 한번 볼게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홍콩 쪽의 라면 경쟁 업체들을 보면 17이나 15예요 PR이. 네. 근데 삼양식품은 지금 20으로 제시돼 있죠. 아. 그다음에 PBR로 가봐도 삼양식품 PBR이 6.6이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뭐 1.9, 2.0, 네. 4.2란 말이에요. 삼양식품은 지금 올해 25년도 예상 PBR이 6.6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막 밸류업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하든지 PBR 뭐 이런 넘겨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6.6 PBR이 배. 이제 6.6까지 나오는 거고 EV 에비타 배수 같은 경우도 다른 그 나라 경쟁 기업들이 8.7, 9.3, 뭐 7.9 이렇게 나올 때 삼양식품은 올해 예상 EV 에비타가 13.9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해외 경쟁 기업 대비해서 적어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삼양식품이 그 밀리지 않는다.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예상되는 배당 수익은 다른 그 해외 기업들보다 낮아요. 그래서 다른 해외 기업들이 한 1.4, 2.1, 5.8 정도 갈 때 5.8%까지 갔는데 삼양식품의 올해 배당 수익률은 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주가가 받쳐주어서 좀 상세가 그렇죠. 된 듯한 예, 느낌이 그나마 이제 드네요.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다른 그 나라 기업들은 배당에 있어서 적어도 2% 또는 뭐 5.8%까지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인데 뭐 삼양식품은 그나마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좋기는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0.4%, 뭐 내년에도 0.6% 정도, 0.45% 정도 그 정도밖에 이제 예상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사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면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 기업이 됐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삼양식품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볼 때가 한 2년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뭐 회사가 괜찮은 회사이기는 했어요. 2년 전에도. 근데 지금은 더 좋은 회사가 되어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의 매출액을 내수하고 해외로 이렇게 나눠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빨간 게 내수고 위에 그 회색 막대가 이제 해외인데 2019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비슷하네요. 내수하고 수출 비중이 비슷하다.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똔똔이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2020년도 가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뒤집어졌어요. 2020년도 가가지고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누르게 되었죠. 그 이후로 패턴을 보면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 내수 비중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죠. 네. 뭐 이거 뭐 해외 매출 증가세는 뭐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3,600억이었는데 24년도 작년에 지금 가집계로 1조 3천억이에요. 와. 26년도에 가면 1조 9천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예상치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외 매출이 탄력을 받게 되죠. 근데 해외에서 팔리는 라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불닭볶음면이죠. 불닭면이고 뭐 까르보나라도 이제 네. 조금 팔리는 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불닭면이고 뭐 그렇게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의 거의 문화처럼 즐기고 있던데 네. 이게 광고비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해외의 외국인들이 불닭면을 먹고 자기들 유튜브 채널에 이걸 올리잖아요. 구독자가 뭐 수백만 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니까 뭐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불닭면을 PR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닭면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 환율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원화가 이제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까 달러와 가치가 높으니까 수출에서 그 벌어들이는 그 라면 판매 가격 이제 ASP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실적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실적에 더 도움을 주는 환율이네요. 삼양식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사실은 제가 하도 오랜만에 삼양식품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24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국내 라면 수출의 62%를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야,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 한 5개년도도 그 평균 한국 라면 수출의 50%는 삼양식품이 차지해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60%를 넘었었고 모르죠. 또 뭐 올해 내년에는 뭐 70%를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반짝 하여튼 수출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출을 주도하고 꾸준합니다. 있네요. 꾸준하고 이거 삼양식품 라면 수출은 야 이거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뭐 라면이 주로 많이 수출되는 지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시아에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북미고 뭐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아시아인데 아시아 중에서도 아마 그 중국 쪽으로 아마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죠?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올해 5월달에 국내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네. 5월달에 준공이 되고 7월달에 상업 생산이 들어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해외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공시를 냈어요. 작년 12월 18일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에 짓겠다. 시장이 크고 또 미국에서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첫 공장이라고 하면 미국에 설립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시가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중국인 거예요. 정말 중국에 의외라고 세우겠다. 생각했죠, 사람들이. 그렇죠. 27년 1월 달에 중국에서 완공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세우겠다. 근데 너희들 왜 중국에다가 세우려고 하니? 왜 미국이 아니니?라고 물어봤을 때 삼양식품에서는 딱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기회. 기회가 더 크다. 중국 시장에서 기회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그 IBK 리포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공장 설립 공시가 나기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밀양 2공장을 설립을 하면 캐파가 한 40% 늘어나게 되는데 40% 증설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외 공장 설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작년 말에 이미 리포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해외의 수요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데 밀양 2공장을 가동을 해도 그 수요를 못한다. 맞추는 게 네. 쉽지가 않을 거다.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해외에 판매법인만 몇 개 있는데 생산법인도 해외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생산법인을 세우겠다 하는 거를 공식화를 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이제 왜 중국의 기회가 더 많으냐? 미국에서도 분명히 성장의 기회는 있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게 미국의 라면 시장 그 점유율인데 위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점유율이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추세죠. 여기 이제 일본의 그 토요 식품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막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 올라가는 이 선 있잖아요. 이게 삼양식품입니다. 네. 올라가는 이 선은 삼양식품인데 거의 뭐 주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작아요. 지금 요게 10%인데 한 8%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네. 절대적인 숫자가 작아요. 근데 중국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 시장으로 가게 되면 자 보시면 다른 라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살짝씩 하향하는 트렌드로 가 있는데 이렇게 쭉 최근 2, 3년 사이에 쭉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 회사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절대적인 점유율이 얼마냐? 중국 시장에서 삼양식품이 2.0%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중국 라면 시장이 20조 시장인데 20조 시장에서 삼양식품이 여기 그림에서 보면 1.9%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라면 상위 3사의 점유율 합산이 51%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뭐 80%, 90%까지 가 있지만 그래서 삼양식품이 한번 뚫어볼 여지가 크다.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23년도 6월 달에 중국에서 총판 거래를 중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다가 판매 대리점 역할을 맡기던 걸 중단을 하고 중국의 직접 삼양이 판매 법인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6월 달부터 직판을 시작하다 보니 현지화된 마케팅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기획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법인에 이어서 이제 생산 법인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좀 더 큰 기회가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거의 뭐 앞으로 2, 3년 내에 조 단위를 넘어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제 중국 시장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는 일단 중국에 먼저 생산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삼양식품의 매출과 캐파 추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이 매출액 추이고 오른쪽에 회색 선이 이제 캐파 추이인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캐파를 금액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금액 기준의 캐파보다는 매출액이 좀 일반적으로 낮을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삼양식품도 사실은 그런 추세를 보여왔는데 네. 올해 그리고 올해는 25년이니까 24년, 25년, 26년까지는 캐파보다도 매출이 지금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이 금액 기준의 캐파를 이렇게 초과하는 그림이 나올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좀 비싼 제품, 그 부가가치가 높은 ASP가 높은 제품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라면의 개수는 정해졌다고 봤을 때 좀 더 비싼 그 제품을 그 전략적으로 만드는 비중을 높여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믹스 개선 효과가 이렇게 발휘가 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4년도 이제 결산은 나왔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캐파가 연 매출보다도 지금 캐파가 더 올라가는 믹스 개선 효과가 뚜렷해지는 이런 현상이 삼양식품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제가 여러 가지 막대 그래프나 뭐 차트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야 뭐 삼양식품 앞에는 이제 꽃길만 놓여 있는 것처럼 좋기만 한가 이런 예,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들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 정권 출범하고 네. 나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있잖아요. 네. 뭐 중국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 지금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지금 한 달 정도, 뭐 한 달 정도 보류를 한 것 같은데 뭡니까 뭐 불법 이민하고 그 마약류 그 유입되는 거 이런 거를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관리를 잘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은 한 달 정도 봐줄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뭐 그냥 뭐 보편 관세로 해서 그냥 막 칼을 막 휘두르겠다고 하니 야 이거 지금 K푸드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네. 기사들이 지금 최근 며칠 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삼양식품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지 그 우리가 지금 당장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면 그 당연히 이제 제품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수요가 없겠죠. 떨어지니까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상쇄가 될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2년 전에 봤던 삼양식품도 사실은 그때도 뭐 삼양식품이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였고 그다음에 라면 수출에서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던 회사였는데 한동안 좀 안 보고 뉴스로만 접하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봤더니 아 그때와는 또 다른 삼양식품이고 또 마침 최근 2, 3일 사이에 봤던 리포트의 막 차트들도 보니까 너무 그림이 이렇게 좋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뭐 우리 저 이슈 체크 시간에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네. 네, 흔히 인기를 끄는 제품들을 보면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수년째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또 나름의 해외 국가별로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는 점, 중국 시장을 앞으로 공략해서 더 성장을 모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질주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